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엔 좀 여러분들한테 뽀송뽀송하고 좀 시원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와이안 셔츠를 입었어요.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습기가 꼭 필요한지와 에어컨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만약에 제습기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제 제습기 회사에서 이 영상을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가계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에너지 시스템을 전공으로 했던 이 전공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에어컨과 제습기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둘 다 이제 핵심은 컴프레서라는 걸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 냉매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차가운 컵에 물이 맺히는 것처럼 제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차이가 있다면 실내가 시원해지면 에어컨이고 실내가 따뜻해지면 제습기인 겁니다. 실외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뜨거운 열이 실외로 배출되면은 그게 에어컨이고, 실외기가 따로 없어가지고 제습기에서 바로 뜨거운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그게 제습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덥고 습한 여름에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에어컨이 낫죠. 습도만 봤을 때는 제습기가 낫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전기 효율 측면에서는 에어컨과 제습기가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한다면 요즘은 인버터 방식 에어컨이 많이 보급화가 됐고 훨씬 더 대용량 컴프레서가 탑재된 에어컨이 조금 더 효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습도를 줄이는 것만 목적으로 하면 에어컨이 제습기보다 효율이 좋아요. 근데 이건 사실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 습도가 높은 여름 장마철에 에어컨을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습도가 이렇게 많이 안 줄어들고 제습기를 사용하면 습도가 확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바로 작동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어컨과 제습기의 작동 조건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에어컨은 온도 기준으로 작동하고요, 제습기는 습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에어컨도 제습 모드냐 냉방 모드냐에 따라 다르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두 방식은 모두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원리가 동일합니다. 사실 진짜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에어컨에서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의 차이는 그 에어컨이 정속효 방식이냐 인버터 방식이냐에 따라서 작동 방식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와 작동 시간, 컴프레서의 작동 세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건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기로 하고, 일단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가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집 에어컨에는 습도 센서가 있는지 습도가 밖에 나오던데 제습 모드에서 습도 기준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예전에는요 그 습도 센서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좀 구성이 됐다고는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에어컨과 새롭게 나오는 에어컨들은 전부 다 온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제습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 습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설정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온도와 습도는 집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숫자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온도가 30도, 현재 습도가 75%인 아주 덥고 습한 장마철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24도에 맞춰볼게요. 그러면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가 6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 6도만큼 떨어지는 동안 그 과정 중에 제습이 조금 발생해가지고 습도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24도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에어컨의 작동은 멈추고요. 그때 습도는 60에서 65% 이 정도에서 멈춘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보통 습도가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좀 쾌적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습도가 좀 괜찮은 상태인데,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이럴 경우에는 습도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습도를 더 낮추려면 온도를 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추워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습한 날에는 에어컨만으로는 습도를 많이 낮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습기는 어떨까요? 똑같이 실내 온도 30도와 습도가 75%인 상태에서 제습기는 설정 습도를 50%가 되면 전원이 꺼지게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읍시다. 그러면 습도가 50%될 때까지 제습기는 계속 작동을 하니까 50%가 됐을 때 전원이 딱 꺼지고, 그때 온도를 보니까 한 32도 이렇게 됩니다. 습도는 확실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찝찝한 느낌은 안 들고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온도가 한 2도 정도 올라가가지고 공기가 좀 덥다라는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습도만 놓고 봤을 때는 에어컨, 제습기 중 어느 게 더 습도를 많이 떨어뜨렸나요? 제습기가 더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온도가 올라가든 말든 설정한 습도 기준으로 계속 제습기는 돌아가기 때문에 습도만 봤을 땐 제습기가 더 효율적이죠. 근데 에어컨은 온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습도는 정말 습한 날에는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 눈치채셨나요? 그래요. 에어컨과 제습기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온도와 습도를 모두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에어컨이 맞춰주고 습도는 제습기가 맞춰주니까요. 에어컨은 온도가 낮으면 작동을 안 하는데 제습기가 온도를 올려주니까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온도도 맞춰지고 습도도 맞춰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면 둘 다 사라 그러고 돈으로 행복을 산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어쩌면 이걸 또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온도만 올리면 된다면 에어컨 틀고 보일러 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는 좀 낮췄는데 습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습도를 더 낮추려고 그러면 온도가 더 내려가니까 만약에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온도를 좀 더 올려주면 에어컨을 틀어서 이 온도를 낮추면서 습도도 더 같이 낮출 수가 있겠죠. 아니 여름에 보일러라니 장난하냐 테크몽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일러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방식이잖아요. 두한 조결이라고 들어봤어요? 바닥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딱 보일러와 에어컨 조합이 딱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은 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요. 제습기를 따로 사지 않고도 습도와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매우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이, 보일러 틀면 가스비 나오지 않나요? 할 수가 있는데 제습기 사는 비용도 생각해야죠. 제습기 살 돈보다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먹혀요. 그리고 사실 보일러까지 틀어가면서 습도를 이렇게 많이 낮춰야 되는 그런 환경은 더운 여름 비가 계속 쏟아지는 그런 장마철이 아니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는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때는 에어컨만 틀어도 습도도 조절이 되고 온도도 조절이 되는데 이 에어컨으로 습도를 감당이 안 될 만큼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습한 날에 보일러를 틀어주면 된다는 거고 그건 1년에 며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여름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 대신에 대부분의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방식은 개별 난방으로 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 집에서는 이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꼭 습도를 관리하려고 에어컨과 제습기를 둘 다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어컨은 필수, 제습기는 선택, 보일러로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과 제습기 둘 다 없는 집이면 저는 에어컨 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습도가 잘 안 떨어지면은 보일러를 그냥 켜시라고 말씀드리고 보일러가 여름에 작동하지 않는 그런 집이면 그때 이제 제습기를 사는 건 어떠냐고 권장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상이 끝나게 되면 제습기 사지 말란 얘기인가? 그리고 막 여러 악플들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름에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습기는 여름 말고 4계절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빨래 말릴 때 이 제습기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불 빨래나 신발 빨래는 물론이고 평소에 옷 말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건조기 있는 집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겨울 아니더라도 실내에 결로가 생겨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집에 이 제습기를 사용하면은 4계절 내내 결로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과 달리 제습기는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원하는 공간에서 부분 제습이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습기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습기가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와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면 꼭 제습기를 구입하는 것만이 습도를 조절하는 데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에서 에어컨을 이용할지 에어컨과 제습기를 이용할지 에어컨과 보일러를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2년 동안 제습기 한 번 없이 지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엔 따로 건조기가 있으니까 빨래를 말리는데 제습기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다행히 결로로 인한 피해도 없고 여름 장마철에 극히 일부 날짜만 제외하면은 에어컨만으로도 습도가 가능한 그런 지역과 그런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올 여름에는 장마철에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볼 겸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리는 영상도 만들 겸 제습기를 따로 이렇게 구입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올 여름에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원하고 쾌적하고 좀 뽀송뽀송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댓글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